김기현 2기 지도부로 일단 봉합, 오선 패배 후폭풍 지속될 듯. 네. 2기로 일단 봉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기현 수도권 충청 중심 전진 배치, 국힘 당직에 유이동, 성일종 등 거론. 유이동 의원, 저희 평택이죠. 수도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일종, 충청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당직의 수도권 충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윤재욱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은 조금 마무리가 됐을까요?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 기획단을 설법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영입위원회를 조성해서 활동을 그런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들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뭐 야당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임 사무총장 후보군의 개파색이 옅은 김도읍, 부산이죠. 성일종, 충남이죠. 그리고 신임 정책위 의장인 비윤계인 유이동 의원, 경기 평택입니다. 여기가 좀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 지도부는 영남 홀대론을 감안해 영남 출신 인사도 최소한 1명 이상 합류시킬 계획이다. 네. 이번에 강서 보선을 치르면서 지도부가 다 영남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전략을 못 짠 거 아니겠느냐. 수도권 민심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도권, 충청 전면에 배치하겠다,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또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유이동 의원을 넣고요, 충청에 성일종 의원을 넣고, 근데 지금 한 자리 지금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당직자 지역 배치만 하면 수도권 위기론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뭐 사람 뭐 몇 명 바꾼다고 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워낙 이번에 이제 선거의 예상 외의 스코어로 이제 지면서 그동안 뭐 수도권 위기론을 이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가 전부 다 이제 영남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사무총괄 하시는 분들도 다 수도권이 없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인사들 최대한 배치할 생각인데 이제 고민은 저희가 지난 21대 선거 때 워낙 수도권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인사풀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게 저희 당의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이제 당대표가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정책과 인물로 다음 이제 총선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좀 쓴 약을 미리 맞았다, 쓴 주사를 미리 맞았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각오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생각과 행태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 바꾼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을 좀 그렇게 갖고 갈 생각이다. 영남당이라는 얘기 비판을 좀 벗어나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번 강서 보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이 변화랑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건 윤 대통령님의 워딩이 조금 많이 가라앉히고 순화되셨다. 네. 차분하다, 지혜롭게 이런 순화됐다라는 표현 자체는 좋지만
변화라는 것 자체와 차분함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화가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금 참패의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어찌되었든 데이터상으로도 뒤집으려면은 그냥 변화가 돼서는 안 되고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분에서 아까도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를 출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용산에서 또 이제 차출 러쉬가 있습니다. 공천에. 네. 그러면 거기에 인물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원래 계셨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내부에 있는 인력풀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는 분명히 공천의 키워드가 있는 건데 그런 공천의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원외위원장을 모셔가지고 거기다 정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론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그 변화 자체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을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네. 차분한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중에 국민의힘 새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거론됐었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원외 인사입니다.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 선임 대변인 윤희석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의원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 윤희석, 함경우 등이 지금 원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수도권 인사들도 상당합니다. 뭐 김성원 있고요. 네, 이 윤희석 이 대변인도 사실 이 수도권 인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부분에 좀 치중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인사들은 다 빠졌다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인사가 말이 도는데 이 말 도는 게 맞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일단은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단순한 김태호 후보자 공천 잘못이냐, 아니면 국정 운영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때 시장 돌면서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이번 선거 국민의힘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야당과 소통 안 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협치, 소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선을 보니까 네. 생각했던 거 이외에 네. 굉장히 뜻밖의 인선인데요. 사실 이제 성일종 의원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성일종 후보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을 딴 김건희 특별법도 만드시려고 한 분인데 그거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좀 뭔가 수도권에 좀 인사도 등용하고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약간 김성원 의원님도 좀 뜻밖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를 보고. 그리고 덧붙여서 윤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